자,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고생 좀 하다가 재빨리 세차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급하게 올려봅니다. 오늘은 날씨와 상권에 대해서 저의 잡담을 좀 떠들어 볼까 합니다. 날씨가 제법 춥죠. 이제는 이제 겨울이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일교차가 크고, 아침은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업무가 오후 10시 가까이 하다 보니까 밤에는 또 춥고, 코감기 기운이 있는지 코가 막 간지럽네요. 솔직히 몸뚱아리가 적응이 안 됩니다. 자, 사장님들, 세차업이든 다른 업이든, 물론 제가 세차업을 해서 세차업만 말씀드릴게요. 여름에 장사가 잘 될까요? 겨울에 장사가 잘 될까요? 쓸데없죠. 제 생각은요, 겨울이 훨씬 잘 되고 사장님들도 쾌적하게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요즘 먹고 사는 거 어려운 거 잘 아시죠?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름 날씨가 말도 안 되게 너무 덥습니다. 26년도 여름은 아마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세차의 비용을 아끼시는 분들은 계속 증가되고, 오염도를 계속 미루고 이제 미뤘다가 어쩔 수 없을 때만 세차를 하시는 손님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겨우 나왔는데 이제 세차하기는 해야 되고, 세차장 가셔서 차량을 맡기고 다시 집에 오면 또 땀 흘렸거든요. 샤워해야 됩니다. 샤워하는 것조차 귀찮죠. 그리고 손님이 다시 차량을 찾으러 이제 오셨을 때 또 덥죠. 땀 또 한 바가지 흘립니다. 남자분들이야 더워도 땀 흘리면서 담배 뻑뻑 피면서 이제 찾으러는 오시는데, 여성 손님들은 가급적 세차 자체를 안 맡기거나 이 쇼파에서 올만에 아지트 건축에서 막 놀고 있는 이제 남편들 이제 강제 소환해서 부탁하거나, 소득이 높은 분은 이제 인탁송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합니다. 간혹요. 사장님들 입장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저 같은 매장은 철판 판넬이라 열이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말 그대로 사우나 찜통이거든요. 차량 자체 도장 열기와 스팅이 열기까지 솔직히 심각한 마상을 입는데요. 그나마 시원한 물이나 뭐 점심 간식 챙겨 먹을 시간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저처럼 1인 세차장은 밥을 먹을 시간이 없거나 입맛이 없으면은 점심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해서 정신력과 체력을 모두 이악물고 막 발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세차장을 운영 안 했을 때 여름이 그래도 휴가 시즌도 있고 약간의 회춘의 시절이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세차업 하면서 이렇게 여름이 싫은 건 처음인 것 같네요. 그리고 대망의 여름이 싫은 뭐 같은 이유가, 사실이 이놈 때문에 모든 세차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이유 불문하고 찾아오는데요. 정말 제가 신이라면 이놈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놈이 없으면 우리가 힘드니까 마지노선 일주일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하기사 뭐 신이라면 제가 세차업을 안 하겠죠. 넘어가고요. 바로 장마입니다. 진짜 이 녀석 때문에 세차장 사장님들 많이 무너졌죠. 무너졌다는 게 장사를 접는 것도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좀 피폐하게 만들다 보니, 너무 긴 장마는 이제 세차업 사장님들은 매우 힘들게 하거든요. 예전 영상에도 장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자연적인 현상을 뭐 어떻게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비 오는 날은 가게 정리, 뭐 가게 집기 보수, 뭐 가족들과 휴가, 본인 멘탈 케어 및 뭐 힐링 여행, 매출 하락 방지 겸 뭐 단기 알바,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흐리고 비 오는 날 그 텅 빈 가게를 보고 있으니까 마음도 뭐 텅 빈 것 같아서 가급적 비 오는 날은 본인 가게를 솔직히 보고 싶진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름은 세차업 사장님들의 정신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솔직히 마주치기 싫은 계절이죠. 이제 또 잠시 릴렉스 하고 또 흥분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소소하게 전기세, 물세, 아이스크림 값도 많이 나오고요. 아무튼 저는 여름이 별로입니다. 진짜 싫어요. 예. 그럼 겨울은? 겨울은 솔직히 감기하고 기침, 뭐 손이 좀 거칠어지는 거 빼고는 정말 쾌적하게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계절 특성이 존재해서 한 번씩 새로 유입한 이제 신규 고객들이 오시긴 한데 몇 마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셀프 세차하시는 분들이 세차장물이 얼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너무 더워서, 겨울도 너무 추워서 혼자 셀프 세차하시는 분들도 이제 오시고요. 요즘은 신차가 출고되시 거기 고가 차량들은 전체 PPF나 랩핑, 뭐 유리막 코팅, 뭐 이미 신차 패키지를 시공을 다 진행된 이제 차량들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라서 아직 뭐 이 작업을 하시는 뭐 로드샵들도 작업량이 별로 없어요. 예. 하지만 겨울은 그 아파트 같은 그 지역 난방하는 이제 건물 배관에서 스킨물 떨어져 가지고 이제 작업하시는 오는 비율이 요런 거는 좀 있어요. 이런 비율이 좀 높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출이 또 그 발생될 수도 있고, 눈이 와가지고 또 얼어버리면 또 외부 도장에 또 이제 얼음이 맺혀가지고 또 급하게 치우시다가 도장에 또 스크래치가 생겨가지고 세차장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좀 빈번히 발생이 되다 보니까 찾아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영업력에 따라 가지고 뭐 손님 이제 구매층에 따라서 광택이나 뭐 유리막 뭐 이런 거를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상하게 저도 뭐 장사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크리스마스 영향이 있는 건지 뭐 요즘은 이런 시즌도 뭐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약간의 연말 특수 상황이 생기긴 합니다. 이건 뭐 지역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뭐 확신하진 않는데 재고 신차 판매나 중고 차량들도 겨울철에 좀 많이 풀려요. 예, 잘 팔린다고 해야 되나? 겨울에 오히려 그 비나 눈만 없으면 여름보다는 겨울이 훨씬 장사하기가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짧은 세차장 썰입니다. 제가 오전에 그 비 소식도 있고 오늘은 뭐 일을 적게 하고 뭐 농땡이 치고 싶고 좀 한 번씩 놀고 싶잖아요. 예, 누구나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춘과 인생을 갈아 넣은 회사가 있는데 그 근처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가는 이유가 뭐 심심해서 가는 것보다 혼자 몇 년씩 이제 이업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단순해진다 할까요. 늘 보던 풍경, 뭐 조용한 환경, 뭐 눈과 머리가 좀 정신이 좀 힐링되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큰 변화보다 뭐 이스카 환경이 뭔가 좀 정적이고 조용하고 그리고 뭐 제 성격에도 좀 맞고 일주일은 아니고 한 2주일에 한두 번 가는데 괜찮은 맛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점심을 먹고 나오니까 세차장이 하나 보이던데 여기 마을에서 꽤 유명한 세차장이더라고요. 저랑 또 짬바가 또 비슷하고 꽤 숙련된 이제 사장님과 이제 좋은 위치까지 뭐 실제로 본 건 처음인데 한참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찻길 바로 길 건너거든요. 길 건너에 또 다른 세차장이 있더라고. 저는 그건 몰랐는데 몇십 미터 근처에 뭐 또 다른 세차장이 있는 건 봤어도 뭐 한 15m 근데 이게 팩트가 서로 마주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면도로 건너편에 뭐 또 다른 세차장에 같이 서로 쳐다보면서 영업한다는 건데 좀 많이 그렇잖아요, 맞죠? 예. 뭐 서로 아는 뭐 현 동생 사이거나 뭐 동업이라도 하나는 다른 업을 해야 뭐 시너지가 생기는데 똑같은 세차장이 뭐 거의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뭐 이해가 안 가고요. 원래 제가 알던 그 세차장이 이제 박힌돌이라면 바로 건너 맞은편에 그 세차장은 굴러온 돌인데 아무리 그 경쟁이 심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예, 원래 있던 사장님은 참 황당하고 뭐 짜증 나실 것 같아요.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저도 만약 제 가게 바로 옆이나 지금 맞은편에 뭐 이런 상황이 뭐 생긴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스팀이 오를 것 같아요.
참 이거 아무쪼록 이게 원만하게 두 분이 사이좋게 매출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도 제 주변, 제 가게 주변에 세차장이 몇 군데가 있는지 한 반경 1km 안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쓸데없는 검색이었는데, 지도 띄우고 한 1km 안에 이렇게 세차장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진짜 많구나. 진짜 많네. 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일만 하다 보니까 아무튼 다른 업종보다 이게 세차업은 살짝 특수업종 느낌도 좀 나고, 지도를 보면은 바로 근처에는 없잖아요. 전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만큼 이제 뭐 굳이 뭐 겹칠 필요는 없는데, 이게 뭐 서로 알게 모르게 이제 신경만 쓰이고, 뭐 솔직히 저는 이제 너무 많으면은 뭐 득이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득 될 건 뭐 있겠어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운이 좋게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살아남았다는 거는 뭐 강한 생명력, 그리고 이제 근처 상권 역량이 좀 크게 좀 적용이 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여기 올 때도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보나 분석을 좀 하고 돌고 돌다 고생하다가 왔는데, 어느 정도 화신도 있었고 오만한 자신감도 좀 생기다 보니 지금까지 좀 비볐는데, 세차업은요, 이게 제 생각엔 체력 그리고 멘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기세라고 생각합니다. 기세, 그 당당한 태도, 그 웃음, 뭐 신뢰, 뭔가 든든함, 뭐 아시죠? 예, 뭐 으쌰으쌰 이런 거 아무튼 그 어쨌든 이게 참 중요해요. 예, 이게 갑자기 그 얘기가 이상하게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게 반경 이 정도에 이렇게 없었거든요. 물론 저보다 오래 하셨고 먼저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전부 멀리 떨어져 있고 크게 접점이 없었거든요. 8년이 그 지나고 그 한번 이제 우리 동네 센서를 한번 가동해 보니까 아파트촌 근처에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아무 곳에도 이제 또 오픈할 수 없는 이제 특수한 면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다시 보니까 좀 많긴 많네. 주변 아파트촌과 이제 제법 이제 좋은 인프라가 요 근처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점점 이제 증가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마을처럼 바로 옆이나 이제 맞은편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아무리 그 인구 수도 많고 그 주변 상권이 좋아도 바로 근처에 똑같은 세차장이 생긴다면은 타격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그 음식점은 뭐 한식, 뭐 바로 옆에 중식, 양식, 막 같은 음식이라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세차라는 이게 공통 스킬을 가지고 있고, 이게 보통 메인이 세차라는 게 이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한정되잖아요. 이게 겹치는 거죠, 이게 겹치다 보면은 손님들은 서비스 가격을 좀 따져요. 뭐 굳이 큰 세차비를 비싼 돈을 내고 갈 필요도 없고, 요즘 또 가격 비교 잘 돼 있잖아요. 가격을 좀 비교해 보는 거죠. 뭐 전화든 뭐 직접 찾아오시든. 요즘 경기가 완전 불황이라 이거 가격은 뭐 저는 압도적으로 큰 메리트를 좀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가격으로 또 이제 그것도 승부를 해야 되는데, 좋은 기술, 좋은 마인드, 뭐 좋은 영업력 가진 세차장 몇 군데 제외하고는 모든 세차업들은 다 거기입니다. 좀 많이 비슷하죠, 전부 다. 그럼 여기서 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제 생각은요,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압도적인 가격 파괴가 좀 답이지 않나. 몸도 압도적으로 물론 힘들 수 있죠. 근데 지금 살아남으려면은 물가 대비 전부 가격을 올리거나 뭐 동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것도 많을 거예요. 있긴 있겠는데, 저는 다 비슷한 이제 영업력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이제 똑같은 퀄을 내고 하면은 저는 가격을 낮춰야 된다. 가격을 낮추고 이제 다른 옵션을 좀 부가적으로 메뉴판에 좀 표기를 해두고 이 손님들한테 확실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기본 세차는 얼마다라고 손님하고 이제 아이컨택하고 말을 조금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움직이는 로봇처럼 몸이 건조한 것보다는
그럼 뭐 말을 하면서 영업적인 좀 전략을 좀 섞어야 된다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제 기준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손님이 오셨는데 가장 손님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기본 세차거든요. 저 역시도 기본 세차를 많이 하시면은 안에 오염도를 보시고 객관적인 생각으로 오염도가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은 추가 요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추가 요금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더러우니까. 세차장에 맞는데 추가 요금을 더 받는다고 하면은 반발심이 좀 생기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죠. 뭐 처음에는 좀 힘들 겁니다. 손님이 반응이 좀 부담이 되어가지고 업주님들도 이제 추가적인 세차비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당장 한 대가 아쉽잖아요. 그럼 참고 해야 됩니다. 그게 처음에 한두 대 며칠 이제 몇 달 되다 보면 앞으로 정말 매출은 그대로고 몸만 힘든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뭐 그럼 손님들은 좋겠지만 세차 사장님들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서비스업이라도 노동 대비 대 오버스펙 오염도를 가지고 온 차량들은 기본 가격 책정대로 밀고 나간다면은 손님 유지와 매출은 뭐 조금 올릴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발전이 없고 뭐 병원비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뭐 그래도 이제 멀리서 어렵게 여기까지 이제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오셨는데 추가 비용 때문에 쓴소리 듣고 그냥 가시거나 후회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곰곰이 생각했죠. 아, 이게 맞나? 저번에도 1, 2만 더 받는 게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손님 탓, 사장님 탓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인식과 입장 차이입니다. 이 손님들이 유튜브, 카페나 SNS 등 이제 수많은 매개체로 세차장을 검색하고 찾아오시거든요. 열심히 잘하는 곳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하세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서비스를 어떻게 해주는지 직접 체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어떻게 세차장을 평가할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다른 곳보다 저렴하고 경쟁력이 있다면 무조건 한 번은 찾아옵니다.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절대 퀄리티가 떨어지는 곳은 잘 없습니다. 물론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요즘 세차는 뭐 여러가지 뭐 유튜브, 인터넷, 카페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직접 배우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 이런 공간만 없지 실력은 사장급 되시는 은거 고수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세차클은 종이 한 장 차이지고 비슷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손님들도 어느 정도 사회적 이제 통념상 비용 어느 정도 생각하고 오시기 때문에 가격은 너무 높게 책정이 되면 두 번 방문은 잘 안 해요. 다시 재방을 하신다고 해도 오염도를 높게 해서 오시다 보니 사장님들도 요금 측정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저는 기본 세차만 하시고 한 달이나 40일 정도 자주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롱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자주 오시면은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고 얘기를 나눌 기회도 있으면은 주변 소개도 해주시고 물론 세차컬은 어느 정도 해드려야겠지만은 최고 용보는 뭐 입소문이라고 하잖아요. 기본 베이스 세차로 인지도를 높이면 차량 유입량 그리고 착한 가격까지 더하면은 손님은 무조건 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제 말이 뭐 크게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의 기준이고 뭐 쓸데없는 뭐 내피셜이니까 뭐 가볍게 넘어가시고 저도 이제 발을 뺄 수도 없는 입장이라 저도 잘 되고 다른 분들도 정말 힘든 시기 잘 넘기시고 다시 봄이 올 때까지 끝까지 갔으면 합니다. 몸 건강하시고 위험검진, 건강검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오늘 또 장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찾아오신 손님분들에게 감사히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고양이 식사 조공이나 바치러 가볼게요. 또 뵙겠습니다. 아유, 쟤는 꼭 내 뭐 좀 하려고 하면 꼭 지금 무섭게 저렇게 꼭 보더라. 아, 진짜 밥도 안 줄 수도 없고 진짜.